마다가스카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던 이유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의 모기업은 마다가스카르에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확보할 뻔했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은 역사상 최대의 농경지와 보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 혁명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무산됐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발생하는 신흥국 불이기 사태와 맞물려 마다가스카르가 다시 우리나라의 농경지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지 주목됩니다. 국보 자격TV. 아프리카 동남부의 자그마한 섬 마다가스카르 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형적으로 비슷한 국가로 인도 대륙 옆에 실론섬 스리랑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마다가스카르는 남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섬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불과 2,769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국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국토와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라가 세계 최빈곤국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의 새로운 희망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국이 확보할 뻔했던 경상도 면적의 농경지. 한국은 지난 2008년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에 해당하는 초고대의 농지를 확보할 뻔했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의 모 대기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 농장을 국가로부터 임대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대여 기간은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으로 한국의 엄청난 쾌재를 불러왔습니다. 마치 영국의 홍콩조차와 흡사한 계약 기간으로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계약한 면적만 1,506만 헥타르로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경작지 면적 250만 헥타르의 절반 이상. 사실상 마다가스카르 농지 절반 이상을 한국이 대여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이 같은 농경지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마치 19세기의 20세기 이전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민심을 자극해서 마다가스카르 혁명까지 발생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대통령궁이 포위 함락되고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 기업들과 동북아시아 진출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오늘날까지 안타까움을 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농지 확보 정책이 마다가스카르에 폭동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지를 확보했더라면 현재 한국은 엄청난 식량자원 패권국이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불어닥친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통해 세계 인플레의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고 마다가스카르 현지인 고용과 세수 확보로 인해 마다가스카르가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붕괴 위기에 마다가스카르와 중국에 진입한 쿡이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중국이 마다가스카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스리랑카가 중국 1대1로의 핵심 거점으로 짚어지면서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인해 스리랑카 국가 전체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새로운 진주목걸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 국가로 선정되면서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경제와 정치를 흔들어 놓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당국이 과거 한국 대기업이 99년 임대 계약했던 한국에게 우선권이 있는 농지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이 막대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식탁 물가 안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돼지 융사료입니다. 최근 중국은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 제지용 사료 수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대부분은 돼지용 사료 개발에 적합한 땅으로 평가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국의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지 확보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제는 때문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2010년 기준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1인당 하루 9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8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중국의 진입이 이뤄지게 될 경우 순식간에 마다가스카르의 경제 전체가 중국에 의해 장악될 뿐 아니라 주요 집권 여당에도 영향을 미쳐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적 이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경우 건설 인력들 대부분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현지로 이동시켜 건설을 하여 건설 인프라 개발에 따른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다가스카르가 갑자기 다시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서방이나 중국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방이나 중국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 위주로 돌아가고 현지인들과 완전 교류를 끊고 합의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 주민들과 잘 융화하고 현지인들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 개도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선호시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한국 기업에 대한 음해 사건은 뭔가? 여론 조작을 통해 의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특정 이권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한국 찾는 마다가스카르. 지난 7일 마다가스카르 정부 고위관계 당국자들이 한국의 정부를 찾았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한국의 정부가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 시스템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뿐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하려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국제자원 가격 인상에 따라 매각 결정을 철회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 다시 고용의 활기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과거 한국 대기업의 99년 임대 계약을 했던 농경지에 대해서 다시 한국이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의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상도 면적만한 농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식량 위기와 한국의 곡물 수출. 한국이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를 다시 99년 임대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중국의 엄청난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2008년 당시 우리 기업에서도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개발의 목적을 중국의 대사용 사료를 수출하기 위해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인데 현재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수자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량 미달로 인해 돼지를 키울 사료가 모자른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의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식재료는 역시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의 여파로 돼지 사료 부족으로 일주일 사이 13%나 급등을 하면서 중국의 식탁 물가가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역시 돼지 사료에 의한 문제였는데 만약 2008년 한국이 돼지 사료 농장 용도의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의 농경지를 확보해 있었더라면 한국은 지금쯤은 엄청난 수출 효자 상품으로 세계 식량 자원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마다가스카르에 과거 계약했던 농지를 다시금 확보할 수 있도록 마다가스카르 관계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친환경적인 농업. 만약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만한 지역을 농경지로 바꾸어 놓게 된다면 마다가스카르는 친환경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마다가스카르의 휴경지에서의 농사가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해외의 환경 전문 매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에서 행해지는 바닐라 농업에 대한 산업을 집중 조사하며 숲속이 아닌 휴양지에서 재배한 바닐라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연구가 진행되는 섬인 만큼
한국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농법 연구를 통해 지구 생물의 다양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식량 난자원 수급 문제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경제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 속에서 경제 부국들의 이권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다가스카르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또 지난 몇 년간 중국 1대1로 자본의 쓴맛을 보아왔기 때문에 한국 같은 비침략 국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같은 식량 위기 속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 농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